준지도 학습 기법인 파이 모델에 대한 설명과 코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ICLR에 출판된 논문입니다. 파이 모델의 접근법은 동일한 입력에 대하여 이미지에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되어도 모델의 출력 결과가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코끼리 사진에 대하여 노이즈가 낀 버전과 좌우 반전된 버전이 있다고 했을 때 모델의 출력 결과가 유사해야만 견고하고 잘 훈련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플로우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동일한 이미지 XI에 대하여 각각 다른 어그멘테이션과 드롭아웃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출력된 두 가지 모델의 출력 결과를 각각 Z와 Z 틸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Z를 기준으로 Z 틸드를 변동된 출력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둘은 동일한 이미지에 대한 출력이고 다만 이미지 어그멘테이션만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을 뿐입니다. 만약 해당 입력이 레이블드 데이터라면 그라운드 트루스와 함께 크로스 엔트로피 연산을 해줍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없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는 Z와 Z 틸드에 대하여 스퀘어드 디퍼런스를 계산해 줍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견고한 모델이라면 Z와 Z 틸드는 최대한 유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두 로스를 더해줘서 모델 업데이트에 사용할 것인데요. 크로스 엔트로피는 레이블을 활용한 로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으나 이 스케일드 디퍼런스 로스는 훈련 초반에 아직 모델이 의미 있는 출력을 할 만큼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올바른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훈련 초기에는 작은 가중치로 활용하다가 훈련이 진행함에 따라 그 가중치를 점점 키워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함수가 여기 있는 WT입니다. t는 현재 f폭에서 전체 f폭을 나눈 값인데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값이 커질 겁니다. 이에 따라 WT 함수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초기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빠르게 증가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SSL 로스는 이 가중치 함수 WT의 스퀘어드 디퍼런스, 즉 MSE 로스를 곱해준 값이 됩니다. 파이 모델은 파이토치 버전으로 코드가 작성되어 해당 링크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하시고 드라이브 마운트 하신 다음 프로젝트 경로로 이동해 주세요. 파이토치 패키지를 설치해 주시고 느낌표 파이썬 파이모델.py 명령어로 코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코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이 모델 함수가 프로젝트의 메인으로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시드, 데이터 루트 이외에 필요한 러닝 레이트나 배치 사이즈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보면 레이블드 데이터, 언레이블드 데이터 모두 한 번에 100개씩 사용하고 테스트 배치는 256입니다. 스타트 LR, 레프 LR, 파이널 LR, 웜업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스케줄러에서 사용됩니다. 스케줄러에 대한 설명은 해당 코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모델과 패스는 훈련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이전 실험을 불러올 때 활용합니다. 쿠다 사용이 가능할 시 디바이스를 쿠다로 설정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CPU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매뉴얼 시드도 세팅해줍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메이션 정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랜덤 크롭, 노멀라이즈, 텐서로 변환과 함께 50% 확률로 호리존탈 플립, 가우시안 노이즈를 적용하는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그냥 텐서로 바꾸고 노멀라이제이션만 해주는 버전입니다. 이 이니트랜스는 테스트할 때 사용됩니다. 모델 성능을 측정할 때에는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이퍼10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하나는 레이블이 있는 슈퍼바이즈드 셋, 다른 하나는 레이블이 없는 언슈퍼바이즈드 셋,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셋 이렇게 세 가지 불러옵니다. 데이터 경로와 시드를 넘겨주고 키 파일은 레이블드 데이터로 활용할 데이터 리스트가 저장된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모델이 테스트가 아닌 훈련에 사용된다면 트레이닝을 true로 바꿔주고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할 것인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할 것인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할 것인지 등의 정보를 넘겨줍니다. 각 파라미터들은 뒤에서 설명될 트랜스사이퍼10 클래스에서 활용될 것입니다.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트랜스포메이션은 슈퍼바이즈드 셋과 언슈퍼바이즈드 셋에서 사용이 되고 어그멘테이션이 없는 트랜스포메이션은 테스트 셋에서 활용이 됩니다.
해당 셋으로 L 로더, U 로더, 테스트 로더를 선언하였습니다. 각각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테스트 셋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선언한 배치 사이즈와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주는 셔플, 데이터를 불러오는 스레드의 수인 넘워커, 마지막 배치 이후 나머지 남은 데이터를 버려주는 드롭 레스트, GPU와 CPU의 통신을 위한 메모리를 할당해주는 핀 메모리 등의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훈련을 위한 모델 컨브라지를 선언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논문에 작성된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고 구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것입니다. 옵티마이저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였고 스케줄러는 웜업 코사인 스케줄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러닝 레이트가 증가했다가 그 이후부터 코사인 형태로 러닝 레이트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반복하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와 MSE 로스를 사용합니다. 다음 줄부터는 훈련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이전에 저장되었던 모델을 불러와서 이어서 훈련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코드인데 저희는 처음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므로 이 코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각 에포크의 각 이터레이션마다 레이블드 이미지, 해당 레이블, 언레이블드 이미지, 그리고 언레이블드 이미지가 다르게 어그멘테이션된 버전인 펄츄베이티드 이미지, 그리고 언레이블드 이미지의 레이블을 데이터 로더에 따라 순차적으로 불러옵니다만 언레이블드 이미지의 레이블은 정확도 측정에만 사용될 뿐 훈련에는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오토캐스트 부분은 메모리를 효율적이게 활용하기 위해 소수점 단위를 변경하는 작업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그레디언트를 초기화해주고 레이블드 이미지, 언레이블드 이미지, 펄츄베이티드 이미지를 하나의 배치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풋을 모델에 입력하여 결과를 출력해줍니다. 최종 예측은 확률의 맥스 값을 갖는 인덱스를 찾아 구해줍니다. 레이블드 인풋으로부터 나온 출력은 레이블과 함께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언레이블드 이미지의 출력 결과와 펄츄베이티드 이미지의 출력 결과는 어그멘테이션이 다르게 적용된 동일한 입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유사해야 한다는 가정에 따라 MSE 로스를 계산해줍니다. 코에피션트는 앞에서 설명한 가중치 함수 WT이고 수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최종 손실 함수는 코에피션트에 따른 가중치 합을 통해 구해집니다.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하고 옵티마이저와 스케줄러를 순차적으로 실행시켜줍니다. 이후에는 정확도를 구하여 출력해주기 위한 코드, 그리고 에폭마다 모델을 저장해주기 위한 코드입니다. 테스트를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의 그레디언트 계산을 멈춰주고 테스트 로더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 모델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정확도를 계산합니다. 체크포인트를 불러오는 함수와 아규먼트를 전달하고 디렉토리를 생성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포인트는 모델 훈련 중간이나 훈련이 종료된 후에 저장된 웨이트를 불러오기 위한 코드입니다. 아규먼트는 데이터의 경로, 훈련된 체크포인트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레이블 데이터는 몇 개를 사용할 것인지, 랜덤 시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구현된 프로젝트는 디폴트 값으로 사이파10 4000개의 레이블을 활용하여 세미 슈퍼바이즈드로 훈련됩니다. 데이터 로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init transform이라는 함수는 레이블드 샘플에 포함될 데이터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활용될 파일 리스트는 텍스트 파일로 따로 생성해 두었는데요. 이 텍스트 파일에 있는 데이터만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계산을 위해 활용하게 됩니다. 만약 킵 파일이 없으면 새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미 생성해둔 파일이 있으니 이 코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앞선 데이터셋 선언 시 받아온 정보들과 트랜스포메이션 기법에 따라 데이터를 전처리해 줍니다. 슈퍼바이즈드 프로세스나 테스트 프로세스가 아닌 경우, 즉 언슈퍼바이즈드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각각 다르게 어그멘테이션된 두 가지 이미지를 출력합니다. 이 외에 훈련에 사용되는 스케줄러와 가우시안 노이즈 기법에 대한 코드입니다. 스케줄러는 웜업 코사인 스케줄 기법으로 초반 몇 에폭까지는 순차적으로 러닝 레이트가 증가하다가 해당 에폭들이 끝나면 코사인 함수의 흐름을 따라 러닝 레이트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됩니다. 가우시안 노이즈는 입력 텐서의 가우시안 분포로 랜덤하게 뿌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모델은 논문에 있는 구조 그대로 구현되었습니다.
컨볼루션 연산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활성화 함수로 리키렐루를 사용하는 패턴으로 모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RGB 채널의 입력을 받아 3x3 컨볼루션 연산을 하여 128채널의 특징을 얻습니다. 같은 채널 수를 유지한 채로 컨볼루션, 배치놈, 리키렐루 연산을 2번 반복한 뒤 2x2 맥스 풀링을 거치고 256개로 채널을 확장합니다. 똑같이 256개의 채널을 갖는 채로 컨볼루션, 배치놈, 리키렐루 연산을 2번 반복해주고 2x2 맥스 풀링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3x3 컨볼루션을 통해 512채널로 확장이 됩니다. 이후 차례대로 256, 128 채널로 축소가 되는데 이때는 1x1 컨볼루션을 해줍니다. 마지막엔 어댑티브 에버리지 풀링으로 각 채널당 1x1 채널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컨볼루션 때 채널 수가 128이었으므로 피처는 128by 1차원을 갖게 되고 이는 리니얼 연산을 통해 클래스 개수, 해당 실험에서는 10개의 아웃풋을 출력합니다. 즉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모델의 아웃풋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사이퍼10에 대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퍼10 데이터셋은 총 5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10,000개가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위해 활용됩니다. 모든 레이블을 활용하여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을 때에는 에러 레이트가 7.2%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4,000개의 레이블드 데이터만 활용하여 훈련을 하면 35.4%로 에러 레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이 모델을 활용하여 훈련을 하였을 때에는 21.9%로 더 낮은 에러 레이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논문에 있는 실험 결과는 12.36%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저희가 실험을 빠르게 마치기 위해 F폭과 웜업 F폭을 줄여서 실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300F폭과 80웜업 F폭을 사용하였는데요. 저희는 해당 실험에서 60F폭과 20웜업 F폭을 활용하였습니다. 웨이트 디케이는 주지 않았고 러닝 레이트는 0.1에서 0.01 범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기법을 활용하면 일부의 레이블드 데이터에서 분류 성능을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콜앱에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콜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링크에 있는 깃허브에 들어가서 구현된 파이 모델 프로젝트를 다운받습니다. 다운된 프로젝트의 압축을 풀어 드라이브에 업로드합니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콜앱을 실행합니다. GPU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에서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운트 해줍니다. 해당 디렉토리로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토치와 토치 비전을 설치해 줍니다. 이제 파이썬 파이 모델.py 파일을 입력해 실제 코드를 실행해 줍니다. 훈련이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